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심 중 하나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위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일상생활이 힘겨워지는 모습을 보며 자녀로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일과 제 가정도 돌봐야 하는 중장년층 자녀의 입장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바로 치매 부모님 장기요양 서비스였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전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정작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을 몰라 막막했습니다. 처음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하나씩 알아보고 직접 신청해 보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치매 부모님을 위한 장기요양 등급 신청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장기요양 신청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감정,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지부터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과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 자녀의 입장에서 느낀 솔직한 감정과 팁도 함께 나눌게요.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와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무엇인가? 처음에 장기요양 등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조금 낯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장기요양 등급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 정도를 공식적으로 분류한 등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 장기요양 등급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단에서 전문 평가를 통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또는 인지지원 등급 중 하나의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해 줍니다. 등급 숫자가 낮을수록 1등급에 가까울수록 상태가 더 중증이어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뜻하고 숫자가 높을수록 5등급에 가까울수록 경증이어서 부분적인 도움만 필요한 경우를 뜻합니다. 특히 5등급은 주로 경증 치매 환자에게 주어지는 등급이고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를 앓고 있지만 점수가 부족해 5등급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지 저하가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등급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다면 보통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정확한 등급은 전문 평가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럼 장기요양 등급은 왜 필요한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두면 정부 지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보호사도움, 취약한 보호센터 이용, 방문 목욕간호 서비스, 심지어 요양원 입소까지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정부가 전체 비용의 약 85에서 90%를 부담하고 가족은 나머지 15%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에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등급을 받기 전까지 혼자서 비용 걱정에 돌봄까지 이중고를 겪었지만 등급을 받은 후에는 전문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도 안정되고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는 걸음걸이도 비교적 괜찮고 식사도 혼자 가능한 상태여서 심한 중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등급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치매 증상으로 인지 기능 저하가 뚜렷했기 때문에 5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 보니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1에서 3등급처럼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등급을 받기도 하더군요. 결국 등급은 부모님의 신체적, 인지적 상태를 종합 평가한 결과이니 너무 높은 등급이나 낮은 등급을 받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정확한 평가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장기요양 등급은 치매 부모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등급을 받아야만 앞으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우리 부모님께 꼭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어렵지 않으니 이제부터 신청 자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과 준비 사항. 장기요양 등급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폭넓지만
기본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이 65세 이상이면 질병 유무와 상관없이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치매뿐만 아니라 다른 지병이나 노화로 거동이 불편해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부모님이라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으셨더라도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후유증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젊은 나이에 50에서 60대에 치매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의사의 소견서로 질병을 증명하여 등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연세가 70대이시지만 만약 연세가 더 적었더라도 치매 진단이 있으니 신청 자체는 가능했을 거예요.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상태상 어렵다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가족, 친척 등 가까운 분들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실제로 치매 부모님들의 경우 대부분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신청 서류를 제출하게 되지요. 저도 딸로서 어머니의 대리인이 되어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 서류가 필요할까요? 처음에 저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조금 헤맸는데 사실 준비물은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본인이 가신다면 부모님 신분증, 대리인이 간다면 대리인 자녀의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저의 경우 어머니께서 직접 가실 수 없는 상태라 제가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서 갔어요. 만약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한다면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이것은 공식 신청 양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인터넷에서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해 갔는데 공단 창구에도 비치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모님의 인적사항, 성함, 주민번호, 주소 등과 대리인 정보,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나 필요한 도움 등을 적는 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료 용어나 상태를 어떻게 써야 하나 막막했지만 너무 길게 쓸 필요는 없고 치매 진단받았다, 어떤 점이 힘들다 등 간략히 적으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기본적으로 서류 기입을 도와주기도 하니 걱정 마세요. 의사소견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의사소견서는 부모님의 주치의, 가령신경과 전문의나 가정의학과 의사 등에게 받아야 하는 의료증명서입니다. 이 서류에는 부모님의 진단명, 치매 등과 현재 건강상태, 간호필요사항 등이 적히게 됩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시 의사소견서를 꼭 같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 후 공단에서 안내해주는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은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한 후에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하고 알려줍니다. 저도 신청 접수 약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소견서 발급 안내문을 받았고 거기에 적힌 기간 내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단계부터 의사소견서를 같이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세 가지가 거의 전부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위임장 같은 건 필요한가 궁금했는데 직계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따로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신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분들이 하실 테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만약 치매안심센터나 사회복지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라면 관련 공문서나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지만 이는 일반적이지 않으니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준비물을 모두 챙겼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장기요양 등급 신청 절차에 들어갑니다. 저도 서류를 다 갖추고 나니 비로소 이제 시작이구나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다음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접수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 경험을 따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할까?
막상 서류를 챙겨도 어디에 제출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동사무소에 가야 하나? 보건소? 헷갈렸는데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습니다.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신청 창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공단 지사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직접 방문했어요. 가까운 지사의 장기요양 담당 창구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방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준비한 서류를 들고 직접 공단 지사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서류에 혹시 빠진 게 있더라도 창구 직원이 안내를 해주니 방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어머니 신분증 사본과 제 신분증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하니 직원분이 서류를 검토한 뒤 컴퓨터에 등록해 주었습니다. 이때 신청 접수증 같은 걸 하나 주시더군요. 제출 자체는 10분도 안 걸렸고 궁금한 것을 이것저것 여쭤볼 수 있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편 팩스 신청, 거동이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고 장거리 이동하기 어렵거나 보호자인 제가 시간 내기 힘들 때 고려했던 방법입니다. 공단 지사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 것이죠. 다만 이 경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하고 우편은 며칠 소요되니 처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혹시 우편 신청하면 늦어질까봐 직접 갔지만 주변에 보니 지방에 계신 분들은 팩스로 보내기도 하셨어요. 팩스로 보낼 땐 보내고 나서 확인 전화 한 통 하면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장기요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더건강보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65세 이상의 신규 신청과 갱신, 신청에 한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온라인 신청을 시도했다가 이것저것 입력해야 할 정보도 많고 처음이라 헤매서 결국 직접 방문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멀리 거주하거나 공단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 신청도 좋은 대안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면 서류를 스캔해서 첨부하고 제출하면 되고 접수 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외국인 노인분은 온라인 신청이 안 된다니 참고하세요.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공단에서 접수를 확인해주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가 신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제 뭐가 어떻게 진행되지? 하는 것이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앞으로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대략 한 달 이내에 모든 평가가 끝나고 등급 통지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공단 직원이 전화 연락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다음 단계인 방문조사 일정 잡는 과정인데요. 솔직히 그 전화를 기다리며 마음이 좀 초조하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심사 과정,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과정, 현장 평가 과정입니다. 장기요양 신청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공단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댁에 장기요양 인정조사 나오려고 하는데요. 라는 연락이었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담당자분과 방문조사 일정을 조율했고 어머니가 편한 시간에 집으로 오시도록 약속을 잡았습니다. 보통 신청인의 실제 거주지로 조사자가 방문하기 때문에 혹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저는 다행히 같은 곳이어서 문제가 없었어요. 며칠 뒤 약속한 시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2분이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한 분은 간호사 출신 조사원, 다른 한 분은 기록을 도와주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공단에서 교육받은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분들이 조사를 나오신다고 합니다. 방문하신 조사자분들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인사를 건네고 어머니와 거실에 앉아 약 1시간가량 면담 및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내용, 평가는 정해진 조사표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직접 보진 못했지만 90개 가까운 항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머니의 신체 기능, 인지 상태,
행동 변화,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화장실은 스스로 가시나요? 최근에 기억력 저하로 인한 일화가 있나요? 낮밤을 헷갈려 하시나요? 같은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죠. 또 간단한 인지 테스트로 현재 연도가 몇 년인지, 지금 계신 곳이 어디인지 등을 어머니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긴장하셔서 몇 가지 대답을 제대로 못하실 땐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상태를 알아보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자녀인 보호자가 옆에 꼭 있어야 한다는 말을 신청할 때부터 들었습니다. 조사자가 질문할 때 부모님께서 자신의 불편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도 성격상 힘들어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라 조사 초반엔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다고 대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 상황을 아니까 항상 부축해드려야 하고 종종 소변 실수를 하신다고 사실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자세히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자 분들도 보호자의 말을 참고하여 점수를 매긴다고 하셨어요. 저 역시 처음에는 엄마의 부족한 부분을 낱낱이 말씀드리는 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꼭 맞는 도움을 받으려면 현재 어려움을 숨길 필요가 없더라고요. 조사 분위기, 평가 과정은 생각보다 친절하고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사자분들이 어머니의 손을 잡아드리며 천천히 질문해 주셨고 중간중간 일상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머니도 처음엔 경계하셨지만 이내 편안하게 대화에 응하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긴장이 되었지만 우리 어머니 상태를 잘 전달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도왔습니다. 약 1시간의 방문조사가 끝난 후 조사자 분들이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와 향후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칠 이내로 의사소견서를 꼭 제출해 주세요. 등급 판정은 신청일로부터 한 달 안에 나옵니다. 라고 알려주셨죠. 조사를 마친 당일 저녁에 공단에서 팩스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보내주었고 이틀 뒤 우편으로 같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들고 평소 어머니가 다니시던 병원 신경과 클리닉에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의사소견서에는 치매 진단명과 현재 인지 기능 상태, 다른 지병, 간호필요도 등이 상세히 적혔고 발급받는데 비용은 몇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사소견서를 제출기한 내에 공단 지사에 제출하고 나니 이제 정말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마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어요. 등급이 잘 나올까? 혹시 탈락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부모님 앞에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하루 보냈습니다. 드디어 신청 약 3주 후 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등급 결과, 통지서와 장기요양 인정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께서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으로 인정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울컥하면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행히 자격이 인정되어 이제부터는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안심과 그동안 혼자 애써오신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만약 등급 판정에서 탈락했다면 어쩔 뻔했나 아찔하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결과에 불복한다면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들어있더군요. 저희는 만족해서 이의를 제기하진 않았지만 다른 케이스들을 찾아보니 판정 점수가 기준에 못 미쳐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가 나오면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등급을 받고 난 후에는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표준 서비스 이용계획 같은 자료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 어떤 서비스가 적합할지 계획을 세워둔 일종의 가이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까운 재가요양센터에 연락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신청했고 주 3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집에 와서 어머니를 돌봐주시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비용도 등급을 받기 전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서 경제적으로도 숨통이 트였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 방문조사 등급 판정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엔 막막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다 보니 어느새 결과를 받아들고 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정 중에 힘들었던 마음, 그리고 배운 점들이 많았는데요. 치매 부모님을 모시며 장기 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신청서를 쓰던 날 밤, 부모님의 이전 건강하시던 모습부터 점점 약해지신 모습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용기를 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패배나 불효가 아니라 부모님께 더 나은 돌봄을 해드리기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니 마음에 큰 위안과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의 하루에 웃음꽃이 피는 날도 늘었고 저도 제 역할들을 조금은 쉼을 갖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미안하다고 하실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래도록 우리 곁에 계셔주시니 감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몸소 느끼며 이 제도가 얼마나 다행인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혹시 저처럼 치매 부모님 장기요양 문제로 고민하면서도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차가 번거로울까 걱정되겠지만 알고 보면 체계적으로 잘 마련된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모두들 처음 해보는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잘 도와주셨습니다. 끝으로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편안하고 존엄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도 지치지 말고 힘내보아요. 때로는 지치고 눈물 나는 날들도 있겠지만 제 경험이 그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요.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일상생활이 힘겨워지는 모습을 보며 자녀로서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회사 일과 제 가정도 돌봐야 하는 중장년층 자녀의 입장에서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전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이 무엇인지부터 신청 자격, 준비 서류, 신청 절차, 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과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두면 정부 지원을 통해 요양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장기요양 등급은 치매 부모님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공단에서 접수를 확인해주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시작됩니다. 제가 신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제 뭐가 어떻게 진행되지? 하는 것이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도 앞으로 과정을 알려주셨는데 대략 한 달 이내에 모든 평가가 끝나고 등급 통지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내로 공단 직원이 전화 연락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신청 약 3주 후 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곧이어 등급 결과, 통지서와 장기요양 인정서가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어머니께서는 장기요양 등급 5등급으로 인정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울컥하면서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며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의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더 나은 돌봄을 해드리기 위한 현명한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니 마음에 큰 위안과 안도가 찾아왔습니다. 장기 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과 자녀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몸소 느끼며 우리 모두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